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앞서 두 분과 잠시 2차전지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주들의 반등을 대부분 ESS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올해 전반적인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그 이슈까지 좀 다뤄주시죠. 예, 일단 올해 상반기는 네. 일단 보조금 관련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OBBA 법안 그게 이제 7월 달에 통과되기 전까지 이제 7,500불 세액공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 관련돼서 노이즈가 많았고,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조기 종료 관련돼서 주가 빠졌다가 이제 ESS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 쉬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ESS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시장이 저희 하우스에서 제가 전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좀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상향 조정이 저는 있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른바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가장 시장을 크게 차지한다는 전기차 시장이 주춤거리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보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고,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난 거다라고 분석은 해주셨는데, ESS 시장에 대한 이제 논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훨씬 크고 ESS는 좀 작은 거 아니냐, 비중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이 정도까지 반영해도 되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평가를 좀 너무 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ESS 시장은 자동차 시장 대비해서는 대략 한 30% 좀 안 되게 보시는 것 같아요. 20에서 25%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 자체는 작습니다. 근데 저희가 2차 전지 업체들을 볼 때 ESS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자동차용 배터리는 셀을 만들고 그거를 모듈을 하고 팩을 하고 가운데 이제 BMS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셀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이제 밸류 체인이 있지만 그 사업에서 이제 셀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셀 내에서 또 이제 소재 비중이 전체 원가의 한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또 원가 변동성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수익성 챙기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ESS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ESS에 들어가는 셀만 과거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거 안에 배터리 셀이 있고 배터리 셀들을 모듈링을 하고 렉으로 이제 쌓아서 거기에 BMS 냉각 장치 여러 가지 전력 기기들을 넣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일단은 밸류 체인을 좀 확장하면서 뭔가 ASP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그냥 팔면은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100불이거나 좀 못 받거나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ESS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최소한 200불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P 자체가 2배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것보다 매출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크라고 하고 있는 ESS 관련된 SI 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 작년에 매출액이 이미 6천억 정도 나온 회사인데, 단순히 ESS를 그냥 완제품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ESS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설계, 유지 관리까지 다 한다. 설계, 네. 유지 관리, 거기서 소프트웨어까지 할 수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ESS 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셀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ESS 자체 시장도 지금 저희가 26년 전망에 써놨지만 AI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발주가 나온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ESS 시장을 저희가 놓고 본 거는 대략 전력망용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연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제 간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용도, 또는 이제 전력망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불안정하니까 그거의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용도의
정도였다고 하면은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의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 ESS가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좀 더 높아질 여지가 더 남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들은 어떻게 보면 부품으로 납품하는 건데 ESS는 완제품으로 납품하니까 훨씬 더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뭐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지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ESS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네. 800V 이제 DC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막 백서 같은 걸 냈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쓰는 데서 ESS가 필수적인 장비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ESS나 이제 전력 시장을 보면은 전기화가 되고 특히 AI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게 지금 ESS의 여러 가지 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변동성이 매우 크다입니다. 이 변동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대략 이제 기가와트 단위로 들어오는데 GPU는 특성상 패러럴하게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돌아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부하 변동이 이제 90%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1기가의 90% 900메가씩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신형 가스터빈 한 기가 500메가입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이 초 단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스무딩 해줄 수 있는 방법이 ESS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전력망용이나 이런 거 있지만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는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27년부터 루빈 관련돼서 키버 렉 시스템을 이제 양산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800V DC 시스템을 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LG 얘기도 좀 있었지만 실제로 데이터 센터들의 바로 옆에 붙는 ESS들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 뭐 BBU라든지 이런 시장들도 생각보다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파나소닉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배터리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네. ESS 이외에 그쪽 매출액 전망을 6개월 전 대비해서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파나소닉은 2019년 3월에 끝나는 회기에 매출액을 한 8조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한 배터리들을 데이터 센터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게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많은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려면 이제 ESS가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고서를 보니까 연구위원님께서 ESS 외에 BBU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BBU는 뭔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실제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의 어떤 에너지 변동, 전력 변동성을 관리를 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얘기거든요. 초 단위로는 최근에 이제 커패시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분 단위 변동성은 이제 BBU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분 단위로 약간 불안정이 생겼을 때 그 BBU라는 것이 배터리 백업 유닛인데 그것들이 시간 한 1분 몇 분 정도의 전기를 공급을 바로 렉에 해줘서 거기에 있는 이제 HBM이나 이런 데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소실되지 않고 SSD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일종의 백업 전원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배터리를 써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여기저기 많이 쓰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S 시장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질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려되는 거는 없으세요? 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네. 여전히 좀 우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9월 달에 미국에서 주는 7,500원 세액 공제가 끝났고요. 네. 4분기는 아마 이제 수요 절벽이 지금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중국은 나쁘진 않지만 한국 업체들의 주력 시장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저희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을 볼 때 내년 한 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자기들이 사이버캡을 양산할 때쯤에는 자율주행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좀 완비되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사이버캡, 웨이모 이런 것들이 경쟁을 하면서 B2B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커지고 서로 이제 자율주행을 통하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안 팔면 거기에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자동차 시장들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한 해는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시장이 조금 안 좋다가 네네. 하반기로 가면서 좀 나아질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내년 투자 의견하고 네네. 최선호주는 어디를 꼽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네. 말씀드렸던 저희 시나리오가 맞다라면은 지금 ESS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ESS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수요가 살아나면은 가동률이 갑자기 되게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보자. 왜냐하면 미국의 유효 캐파들이 좀 있기 때문에 ESS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미국 쪽에 전기차 살아날 때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고 소재 쪽은 저희가 LG 화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화학이 얼마 전에 이제 파나소닉 양극재 수주를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테슬라향 미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모멘텀에서 저는 LG 화학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년 조금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선호주 LG엔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LG화학까지 소재주로 꼽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